수질 분석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용존 산소의 용해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다음에 하천과 호수에서 수생태계에서 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에는 용해도라는 개념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용해도, solubility라는 것인데, 이 solubility라는 그 용어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앞에서 그 dissolve라는 용어가 그렇게 좋은 용어가 아니라고 했는데, solubility, soluble이라는 것은 용해된다는 뜻인데, 소금이 용해되거나 설탕 덩어리가 녹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분자가 그냥 확산에 들어와 있는 게 용해 현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용해도라고, 기체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체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농도입니다. 물속하고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농도를 용해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 화학 분야에서 쓰는 용해도하고 환경 분야에서 쓰는 용해도가 정의가 달라요. 자, 화학 분야에서 쓰는 용해도는 뭐냐면 어떤 용기가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순수한 기체 1기압을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순수한 산소만 1기압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물이 있어요. 그러면 물속으로 공기가 막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제 물속에 공기가 많아지면 물에서 또 빠져나가죠. 이렇게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농도, 이 농도가 화학 분야에서 쓰는 그 용해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기체 1기압과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때 농도가 얼마가 되느냐면 평형 농도가 질소는 18.9, 산소는 37.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좀 더 많이 녹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산소가 좀 물에 질소보단 잘 녹는 기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에서는 이걸 안 씁니다. 왜 안 쓰느냐 하면은 환경 분야에서는 이렇게 순수한 기체 1기압과 물이 평형을 이룰 일이 없죠. 자연 환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고 항상 1기압의 평균 조성을 가지는 대기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분야에서 생각하는 솔루빌리티는 뭐냐면은 대기 1기압이에요. 대기 1기압이면은 산소가 약 한 그 0.2기압, 산소의 분압이 한 0.2기압 되고 질소가 한 0.8기압 되는 이런 기체 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물속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순수한 기체는 18.9가 녹지만 대기하고 평형을 이루면 14.5ml 정도만 녹는다. 질소는 뭐 80%쯤 되니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산소는 20%밖에 안 되니까 순수한 그 산소가 녹을 때에 비해서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정상이죠.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이렇게 해서 솔루빌리티라는 용어가 솔루빌리티를 예를 들어서 어디 그 참고 자료에서 표 같은 데서 찾으면은 이 화학에서 쓰는 솔루빌리티와 환경에서 만든 그 솔루빌리티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기체와 평형이냐, 그 대기하고 평형이냐, 요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솔루빌리티라는 용어는 별로 좋은 용어가 아니고 더 좋은 용어는 포화농도 또는 평형농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기와 평형을 이룬 농도, 이게 포화농도, 환경 분야에서 쓰는 포화농도라는 개념입니다. 산소의 용해도가 질소보다는 조금 커요. 한 2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는 거 조성하고 물속에 있는 그 기체 조성비가 좀 다릅니다. 자, 담수 중엔 그럼 용존 기체가 얼마나 있느냐? 대기 중에 보면은 질소는 한 78% 되죠. 그런데
수중에서는 한 63%, 비율이 좀 작습니다. 그럼 산소는 대기 중에 한 21%인데 수중에서는 한 35% 정도 돼요. 양으로 치면은 산소는 한 8ml per 리터, 질소는 그거의 한 2배 정도 뭐 이렇게 녹아 있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그보다는 훨씬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사실 굉장히 그 퍼센티지가 작아요. 거의 뭐 10,0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속에 존재하는 양은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뭐 대기 중에서 조성이 10,000분의 1 수준인데 물속에서는 그래도 제법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는 기체예요. 물에 잘 녹는 기체이기 때문에 물속에 대기 중의 조성에 비해서는 좀 많이 존재한다. 자, 어쨌든 결론으로 정리하면은 물속에 있는 용존 기체는 질소가 한 3분의 2 정도 60%쯤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60%쯤 산소가 무게로 치면 한 40%뭐 이 정도,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소와 산소의 대기 중의 비율은 4대 1인데 물속에서 보면은 한 1.5대 1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거죠. 물속에 있는 기체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질소고 두 번째가 산소입니다. 산소가 두 번째로 많은 기체인데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기체이죠. 용존산소가 물에 얼마나 녹아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용해도라고 하는데, 그 용해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요인이 수온이에요. 수온이 낮을수록 산소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자, 수온이 낮으면 왜 그러냐 하면은 물 속에 있던 산소가 막 움직이면서 밖으로 튀어나가겠죠. 막 튀어나가는데 이 분자 운동 속도, 확산 속도는 온도에 비례합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분자 운동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줄어들고 물속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을 끓이면은 이 용존 기체가 다 빠져나갑니다. 물을 끓이면. 그래서 여름에는 산소가 좀 적고 겨울에는 산소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산소가 적고 겨울에는 좀 많다. 용해도를 보면은 겨울에는 한 14mg per 리터 정도까지 가능하고 35도 여름에 더울 때 아주 30도가 넘어가면 7mg per 리터 이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 녹을 수가 없어요.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름에는 물속에 산소가 겨울에 비해서 한 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산소가 부족한데 오히려 산소는 더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산소 결핍이 잘 일어납니다. 산소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그 수중의 생물이 어떤 활성을 가지고 산소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 생물의 대사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산소를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해서 결핍이 잘 일어나고 산소 소비량은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산소 결핍이 잘 일어나고 물고기 죽는 사고도 잘 일어난다. 그 다음에 압력도 작용을 합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산소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압력이 그렇게 중요한 곳은 없는데 고도가 높은 경우에, 고도가 뭐 한 1000m쯤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때는 상당히 유의적으로 그 압력을 보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위도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호수라든가 뭐 거기에 하수 처리장이 있다던가 이러면은 거기서 산소 농도를 용해도를 계산하고 또 모델링하고 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호수가 뭐 별로 없습니다. 소양호의 경우는 해발 한 180m 정도 되고
좀 더 높은 그 강원도 쪽에 가도 뭐 한 600m 뭐 이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염분이 영향을 주는데 뭐냐면 물속에 무언가 불순물이 많을수록 산소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염분을 포함해서 폐수, 오염이 많이 된 폐수, 하수 처리장에 있는 물, 이런 물들은 깨끗한 물에 비해서 산소 용해도가 더 낮아요. 바닷물의 경우는 한 담수에 비해서 한 20% 정도 그 산소 용해도가 낮습니다. 예, 이것은 예, 그 산소의 그 포화도를 측정하거나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되고, 또 하수 처리장에서 그 산소 공급량을 모델링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모델링을 하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산소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기체라고 했는데, 그 산소가 왜 의미를 가지는가? 우선 수중 산소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면은, 화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산소는 산화 환원 반응의 일렉트론 억셉터입니다. 자, 어떤 반응 물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가지고 전자를 B에게 주었다. 그러면은 이게 산화와 환원이 일어난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린 물질은 환원이 됐고, 전자를 받은 B는 산화가 됐고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전자를 받는 물질,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이 뭐냐면은 산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산소예요. 산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산화. 그 산화가 일어나게 돼야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자, 이때 이렇게 전자를 주는 물질을 전자주계, 도너라고 부릅니다. 도너. 우리말로는 주계라고 명명을 옛날에 어떤 화학 전공하신 교수님이 우리말로 용어를 만든 거예요. 영어로는 도너. 이렇게 전자를 받는 물질은 억셉터, 받게, 전자 받게, 이건 전자 주게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한자 말로는 전자 공여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자 공여체, 전자 수용체 이렇게. 그러면 이 환경 생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전자 주계는 뭐냐면 바로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 이 전자 주계예요.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에 이렇게 수소가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수소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면 되느냐면 수소는 프로톤하고 전자로 쪼개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화학 반응에서 보면은 수소 전달계에서 이렇게 쪼개져서 전자만 전달이 됩니다. 예, 그래서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에 이렇게 전자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붙어 있던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어딘가로 주고 전자를 잃어버린 이산화탄소로 산화가 됩니다. 이런 그 유기물의 산화 과정에서 산화를 왜 시키느냐면 거기서 바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산화 과정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 ATP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유기물이 전자를 주면은 무언가가 전자를 받아야만 전자를 주면서 이 에너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그 연료와 같은 거죠. 연료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폐기물이 됩니다. 전자가 그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면은 이제 폐기물이 되는데 그 폐기물을 누가 처리해 주느냐 하면은 산소가 처리해 주는 겁니다. 산소가 전자를 받아 가지고 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전자 받계가 되는 거죠. 전자 받계. 근데 산소를 전자 받계로 사용하는 생물을
aerobic organism, 호기성 생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호기성 생물. 호기라는 말은 공기를 좋아한다, 산소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물속에 산소가 없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산소가 없으면은 이 전자를 산소 다음으로 전자를 잘 받는 그런 물질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전자를 제일 잘 받아들이는 것이 산소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나이트레이트, 설페이트, CO2 이런 순서로 갑니다. 바로 산소 다음으로 전자를 잘 받는 물질이 질산이온이에요. 질산이온이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 돼서 암모니아가 되거나 아니면 질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 산소가 없이 다른 물질이 전자를 받는 물질, 받는 생물, 그것을 unaerobic, an이 붙으면 반대말이 되죠. 그래서 aerobic이라는 말은 산소를 잘 받아들이는 이런 뜻이고, anaerobic은 산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산소를 싫어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혐기성 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혐이라는 말은 싫어한다 이런 뜻이죠. 멀리한다. 산소가 떨어지면 질산이온이 바로 그 다음으로 이용이 되고, 그 다음으로 순서로 이 황산이온이 이용이 되는데, 황산이온이 환원이 되면 좀 골치 아픕니다. 이 황화수소 H2S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좀 독성이 있는 기체예요. 그다음에 CO2가 환원이 되면 메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수중의 유기물이 산화될 때 거기서 나오는 전자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전자의 폐기물 처리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전자받개가 바로 산소다. 가장 중요한 게 산소다. 근데 산소가 없으면 박테리아들은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전자를 처리할 수 있는 박테리아들이 있습니다. 동물은 이거 못해요. 동물은 박테리아들이 하는데, 이때 이 암모니아하고 이 황화수소는 그 유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수중 동물이 죽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이런 물질들이 생기기 때문에 산소가 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environmental significance, 그러니까 산소가 가지는 환경학적 의의라고 하는 번역할 수가 있는데, environmental significance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이 호기성 조건, 자연수에서 호기성 조건을 판단하는데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 호기성, 산소가 없으면 혐기성. 산소가 있으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유기물이 분해가 빨리 됩니다. 분해 속도가 좀 빨라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분해돼서 완전 분해가 돼가지고 CO2가 됩니다. CO2가 되니까 그 생물에게 해가 없죠. 무해한 최종 생성물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애녹식 상태라고 부르는데, 이 억식하고 어네로빅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이건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억식, 애녹식이고, 리덕스 포텐셜이 많이 내려가면은 어네로빅, 조금 좀 높으면은 에어로빅 이렇게 불러요. 근데 뭐 비슷한 의미로도 씁니다.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 산소가 없으면 애녹식 또는 애너에로빅이라고 하는데, 분해 속도가 느려집니다. 유기물이 산화될 때 이 전자를 빨리빨리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그걸 처리해 주지 못하니까 분해가 빨리 안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 물질도 생성이 됩니다. 유해 물질. 그래서 이 산소가 없으면 자연수에서 이 생태계의 건강성, 그 생태계의 건강성에 아주 큰 그 훼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는 생태계 건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물고기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요소죠. 보통 한 4 내지 5mg 정도가 필요합니다. 생존만 하자면 한 1 내지 2mg이면 돼요. 2mg 정도면 웬만한 것은 죽진 않고 사는데, 그런데 알이 부화되려면 좀 더 높은 농도를 요구합니다. 그 알이 부화되려면은 알은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니까 성체 같으면 움직이면서 물을 아가미로 흘려보내서 호흡을 하는데, 이 알은 가만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이제 산소 부족으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이 내성이 또 상당히 다릅니다. 크게 온수어종과 냉수어종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냉수어종, cold water species는 연어, 송어 이런 찬물에 사는 물고기들인데 보통 높은 농도의 산소를 요구합니다. 보통 한 5mg/L는 돼야 생존이 가능해요. 그 저산소의 내성이 아주 약하다. 영어로는 생태학 용어로는 그것을 센시티브한 생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센시티브하다. 그에 비해서 붕어, 잉어 이런 붕어는 그 산소 농도계로 측정해 보면 거의 0이 나오는 곳에서도 막 돌아다니고 삽니다. 잉어도 공기 호흡을 잘해요. 수면에서 공기 호흡을 하면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이런 종류들을 내성이 강한 종이다. tolerant species다 이렇게 부르죠. 어류의 생존에 이렇게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천에서 산소가 고갈되면은 물고기가 대량으로 죽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 어류 폐사 원인의 한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는 이 산소 고갈입니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그 유기물 오염이 얼마나 됐느냐가 이 산소 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유기물 오염의 결과로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 BOD가 높은 물이 하천에 방류되면은 그 산소가 그 지역에서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도시 하천에서는 공간적으로 산소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감소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엔 산소가 충분히 있다가 비가 내리면은 강우 초기에 그 하수도에 있는 오염물질들이 일시에 씻겨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천으로 일시에 밀려 들어와 가지고 BOD가 아주 높은 물이 들어와요. 강우 초기에 아주 새까만 그 탁수가 들어와서 BOD가 높아서 산소가 고갈되는 일들이 도시에서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천에서는 산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뭐 물고기의 그 생존, 번식 또는 부착 생물의 번식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데, 이 부착 조류가 많으면은 일주기 변동이 커집니다. 일주기 변동은 뭐냐면 하루를 주기로 해서 낮에는 광합성을 해서 증가하고 밤에는 호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감소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산소 농도를 시간에 따른 변동을 보면은 산소 농도가 이렇게 일주기 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거는 해진 이후에 밤이고, 이렇게 증가하는 시간은 낮인 거죠. 그러니까 낮밤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오염이 많이 된 부영양호에서는 이렇게 변동이 크지만 빈영양호에서는 변동이 작아요. 이렇게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수에서는 그 산소가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면 심층에서 산소 고갈이 일어납니다. 심층에서. 그러니까 하천에서는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동 또는 지점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여기 하수가 흘러 들어가면은 그 하수가 흘러 들어가는 바로 근처 아랫부분에 산소 고갈이 저산소 또는 빈산소라는 표현도 씁니다. 빈산소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빈산소 현상이 나타나는데, 호수에서는 빈산소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이 수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래층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빈산소 층이 나타나요. 표층은 대부분이 과포화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플랑크톤들이 이게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산소가 막 생성이 돼요. 산소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과포화된 산소는 이제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 심층,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서는 광합성을 못 하니까 이제 산소 고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층의 산소 고갈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하는 것이 그 호수에서는 그 생태계의 서식지가 얼마나 동물 서식지의 그 질이 동물 서식에 적당하냐, 불리하냐, 이런 그 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팩터가 됩니다.